경부고속도로 한복판, 천안휴게소, 새벽 4시, 세상이 잠든 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 한 여인이 걸레를 든다. 김순자, 56살, 휴게소 청소부로 일한 지 10년째다. 오늘도 맞네. 순자는 쓰레기통 앞에 멈춰 선다. 남들 눈에는 그저 버려진 쓰레기.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구겨진 음료수 캔, 부서진 키링, 색바랜 엽서, 깨진 선글라스. 하나하나가 모두 이야기를 품고 있다. 순자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푸른빛 유리 조각을 집어든다. 아마도 맥주병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햇빛에 비치면 바다처럼 반짝인다. 그녀는 작은 천 주머니를 꺼내 그것을 담는다. 이건 예쁘네. 아무도 모른다. 김순자가 10년 동안 무엇을 모아왔는지. 매일 새벽, 그녀는 이렇게 특별한 쓰레기들을 수집한다. 집에 가면 작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둔다. 종류별로, 색깔별로, 재질별로. 순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김민준, 32살. 한 달에 한 번 전화가 올까 말까다. 엄마, 바빠서 못 갔어요. 돈 붙였으니까 그걸로 쓰세요. 전화는 늘 짧다. 순자는 괜찮다고 말한다. 바쁜 거 안다고, 건강하게만 있으라고.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텅 빈 집이 더 넓게 느껴진다. 남편은 15년 전에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트럭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순자는 그 이후로 혼자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 30년을 공장에서 일했다.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야 몸이 편한 일을 찾았다. 휴게소 청소부. 순자 씨, 벌써 왔어요? 동료, 청소부 박정숙이 들어온다. 50대 중반. 순자보다 3살 어리다. 응, 일찍 왔어. 또 그거 모으세요? 그게 뭐가 좋다고. 정숙은 고개를 젓는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순자는 그저 미소 짓는다. 설명해봤자 이해 못할 것이다. 순자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왜 모으는가. 처음에는 그저 아까워서였다. 멀쩡한 물건들이 너무 쉽게 버려진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 아직 쓸 수 있는데 새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순자는 평생 아껴 쓰며 살았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이제는 아름다움이 보인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 색깔, 질감, 형태. 그것들이 순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새벽 6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순자는 걸레질을 한다. 화장실을 닦는다. 쓰레기를 치운다. 그녀의 손은 부지런하다. 하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찾는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는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온다. 어느 화가의 전시회 소식이다. 현대미술, 설치미술, 어려운 말들이 쏟아진다. 저런 게 예술이래요. 이해가 안 돼. 정숙이 중얼거린다. 순자는 화면을 가만히 본다. 철사로 만든 조형물, 폐자재로 만든 설치물들.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만들 수 있을까?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한다. 정숙은 못 들었다. 오후 3시. 순자의 근무가 끝난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작은 천 주머니를 챙긴다. 오늘 수집한 것들. 알루미늄 캔 뚜껑 6개, 플라스틱 뚜껑 10개, 색색의 빨대 20개, 깨진 거울 조각 하나.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천안 외곽의 작은 빌라 원룸. 월세 40만 원. 순자의 월급은 180만 원. 여기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하지만 순자는 만족한다.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다. 원래는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공간이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보물창고다. 창고 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오면서 반짝이는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플라스틱 병들이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지개 같다. 한쪽에는 금속 조각들, 캔, 철사, 클립, 못, 나사, 크기별로 상자에 담겨 있다. 다른 쪽에는 유리 조각들, 위험하니까 천으로 잘 싸두었다. 순자는 오늘 수집한 것들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리고 잠시 창고 안을 둘러본다. 10년간 모은 것들. 이제 창고가 거의 다 찼다. 뭘 만들어 볼까? 순자는 생각한다. 지난 일주일 내내 생각한 것이다. 텔레비전에서 본 그 전시회, 그 작품들. 나도 만들 수 있을까? 버려진 것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 저녁을 먹고 나서 순자는 창고로 간다. 작은 작업등을 켠다. 그리고 천천히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한다. 투명한 페트병들. 햇빛에 반짝이는 것들로만 골랐다. 순자의 손이 움직인다. 페트병을 가위로 자른다. 꽃집 모양으로. 하나, 둘, 셋, 10개. 철사로 엮는다. 작은 꽃이 만들어진다. 어머, 순자는 자신의 손을 본다. 떨리고 있다. 신기하다. 쓰레기가 꽃이 되었다. 투명한 플라스틱 꽃. 빛에 비치면 반짝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창고에서 나온다. 오늘 5송이를 만들었다. 모두 다른 모양이다. 어떤 것은 장미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백합처럼 생겼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순자는 생각한다. 내일은 뭘 만들까? 새 모양? 나비 모양? 아니면 물고기?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꿈을 꾼다. 창고가 아니라 넓은 공간이다. 하얀 벽, 높은 천장. 그곳에 순자가 만든 작품들이 걸려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본다. 감탄한다. 순자는 꿈속에서 웃는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순자는 이불을 걷어찬다. 오늘도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오늘은 어떤 보물을 찾게 될까? 어떤 작품을 만들게 될까? 김순자의 새벽은 이렇게 시작된다. 남들 눈에는 그저 휴게소 청소부. 하지만 순자 자신은 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버려진 것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계절이 2번 바뀌었다. 김순자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지 2년이 흘렀다. 창고는 이제 작업실이 되었다. 선반을 새로 만들었다. 작은 공구들을 샀다. 글루건, 이퍼, 펜치, 드릴. 월급에서 조금씩 아껴서 장만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도 안 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엄마, 왜 전화 안 받아요?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1달 만이다. 아, 미안해. 창고에 있었어. 창고요? 창고에서 뭐 해요? 아, 그냥 정리 좀 하고. 순자는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아들이 이해할 것 같지 않다.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휴게소 청소부 엄마가 예술을 한다고 하면 웃을 것이다. 엄마, 다음 달에 갈게요. 추석이잖아요. 그래, 알았어. 밥 잘 먹고 다녀. 전화를 끊고 순자는 다시 작업에 몰두한다. 오늘은 큰 작품을 만들고 있다. 새 모양이다. 날개를 활짝 편 새. 재료는 음료수 캔이다. 수백 개의 캔을 잘라서 깃털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건 여기, 저건 저기. 순자의 손은 정확하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그냥 느낌이다. 어디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어떤 색을 배치해야 할지. 몸이 먼저 안다. 밤 10시. 작업을 마치고 순자는 뒤로 물러나 작품을 본다. 높이 1m 50. 날개 폭 2m. 은빛 깃털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정말 새 같아. 순자는 흐뭇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아직 부족하다. 뭔가 더 필요하다. 눈이다. 새의 눈이 없다. 다음 날 휴게소에서 순자는 유난히 쓰레기통을 자주 본다. 새의 눈으로 쓸 만한 것, 반짝이는 것, 동그란 것. 순자 씨, 오늘 왜 그래요? 쓰레기통만 뒤지고 정수기 의아해한다. 순자는 그저 웃는다. 오후 2시쯤 순자는 보석을 발견한다. 부서진 목걸이에서 떨어진 검은 구슬. 크기가 딱 맞다. 순자의 가슴이 뛴다. 그날 저녁 새는 눈을 얻었다. 검은 구슬 2개가 새의 얼굴에 박혔다. 순간 작품이 살아났다. 정말로 날아오를 것 같다. 됐어. 이제 됐어. 순자는 처음으로 완성된 작품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모른다. 그저 가슴이 벅차다. 쓰레기가 예술이 되었다. 버려진 것이 아름다움이 되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사람 얼굴이다. 크기는 사람 얼굴만 하다. 재료는 플라스틱 뚜껑이다. 색색의 뚜껑 수천 개를 모자이크처럼 붙인다. 한 달이 걸렸다. 매일 밤 4시간씩 작업했다. 순자의 손가락에는 글루건에 댄 자국이 여러 개 생겼다. 하지만 아프지 않다. 아니, 아픈 줄 모른다. 어머나. 완성된 얼굴을 보고 순자는 숨을 죽인다. 여자 얼굴이다. 젊은 여자. 웃고 있다. 수천 개의 뚜껑이 만들어낸 모자이크 효과. 멀리서 보면 정말 사진 같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나?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중학교 졸업이 전부다. 그림을 배운 적도, 미술을 공부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게 예술이 아니면 뭔가. 창고에는 이제 작품이 6개 있다. 새의 얼굴, 나비, 물고기, 꽃다발, 그리고 추상 조형물. 모두 버려진 것들로 만들었다. 캔, 병, 뚜껑, 빨대, 철사, 유리 조각. 어느 날 정숙이 물었다. 순자 씨, 집에서 뭐 해요?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아, 그냥 취미 활동 좀. 무슨 취미요? 만들기.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아, 뜨개질이요? 비슷한 거. 순자는 얼버무린다. 어떻게 설명할까?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해 추석. 아들 민준이 집에 왔다. 2년 만이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그래, 어서 와. 밥 먹어라. 순자는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온다. 민주는 맛있게 먹는다. 하지만 말수가 적다. 스마트폰만 본다. 민준아, 엄마 창고 좀 볼래? 창고요? 왜요? 그냥 엄마가 요즘 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민주는 마지못해 따라간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얼어붙는다. 이게 뭐예요? 은빛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벽에 붙어 있다. 모자이크 얼굴이 웃고 있다. 엄마가 만들었어. 휴게소에서 주운 걸로. 이걸 엄마가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가까이 가서 본다. 만져본다.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해요. 그래? 정말? 순자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들의 인정.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엄마, 이거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니, 누구한테? 모르죠. SNS에 올리거나 전시회 같은데. 전시회? 그런 거 어떻게 해? 민주는 잠시 생각한다. 제가 아는 사람 물어볼게요. 엄마,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들이 인정해줬다. 처음으로 누군가 순자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그 혹시 정말 가능할까? 전시회 같은 거? 순자는 천장을 보며 상상한다. 넓은 공간에 자신의 작품이 걸려 있다. 사람들이 와서 본다. 사진을 찍는다. 감탄한다. 아니야. 그건 너무 큰 꿈이야. 순자는 고개를 젓는다. 자신은 그저 휴게소 청소부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50대 여자. 전시회 같은 건 다른 세상 이야기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른다. 희망이라는 이름에 순자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는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 내일도 새로운 보물을 찾아야 한다. 김순자의 밤은 이렇게 깊어간다.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천안휴게소는 북적였다. 황금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많았다. 순자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걸레질을 하고 휴지를 채우고 거울을 닦는다. 똑같은 일의 반복. 하지만 순자는 지루하지 않다.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으로 다음 작품을 구상한다. 이번엔 물고기 떼를 만들어 볼까. 투명한 병으로 몸을 만들고 비닐로 지느러미를 실례합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고개를 든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다. 깔끔한 차림새, 안경을 쓰고 손에는 커피 잔을 들고 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 혹시 이 근처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어딘가요? 아, 밖에 나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나간다. 순자는 다시 청소를 시작한다. 별일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과 이런 짧은 대화를 나눈다. 1시간 후. 순자는 쓰레기 수거 구역에서 분리수거를 한다. 캔, 병, 플라스틱, 종이 하나하나 구분해서 담는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특별한 것들을 찾는다. 오, 이건 파란색 유리병이 눈에 띈다. 약병인 것 같다. 크기가 작고 색깔이 예쁘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집어든다. 씻어서 말리면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그걸 주우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아까 그 남자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을까? 아, 네. 이런 거 모아요.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한다. 숨길 이유가 없다. 무엇을 만드시는데요? 예술 작품이요. 순자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당당하게 말한다. 예술 작품. 맞다. 자신이 만드는 건 예술 작품이다. 남자의 눈빛이 달라진다. 흥미로운 표정이다. 쓰레기로 예술 작품을요? 네. 버려진 것들로 새로운 걸 만들어요. 업사이클링 아트네요. 요즘 현대미술에서 주목받는 분야죠. 순자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업사이클링 아트. 뭔가 거창하게 들린다. 저는 강태수라고 합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낸다. 순자는 더러운 장갑을 벗고 명함을 받는다. 강태수 교수, 서울예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라고 적혀 있다. 저는 김순자예요. 여기서 청소 일하고 있고요. 작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순자는 잠시 망설인다.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본다고? 부끄럽다. 아니, 두렵다. 형편없다고 할까봐. 그게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움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작 자체가 중요하죠. 강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이 느껴진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끝나요. 그때 시간 되시면 좋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녁 6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쳤다. 강 교수가 휴게소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 책을 읽고 있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둘은 순자의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20분. 강 교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따라온다. 여기에요.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순자는 창고로 안내한다. 문을 열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전문가가 보면 어떨까? 웃기다고 할까? 문이 열렸다. 석양빛이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작품들이 빛을 받아 반짝인다. 강 교수는 말을 잇는다. 그저 서서 본다. 한참 동안 은빛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다. 높이 1m 50. 수백 개의 음료수 캔으로 만든 깃털. 햇빛에 반짝인다. 정말 날아오를 것 같다. 벽에는 나비들이 붙어 있다. 10마리.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날개.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무지개 나비들. 모자이크 얼굴. 여자가 웃고 있다. 수천 개의 뚜껑으로 만든 초상화. 가까이서 보면 뚜껑이지만 멀리서 보면 진짜 사람 같다. 이게 정말 강 교수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는 천천히 작품 하나하나에 다가간다. 만져본다. 각도를 바꿔가며 본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강 교수는 순자를 돌아본다. 눈빛이 진지하다. 김순자 씨, 이런 질문 실례지만 정말 독학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놀랍습니다. 이 작품들은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다. 정말? 진짜? 자신의 작품이 그 정도라고? 특히 이 새. 디테일이 대단해요. 깃털 하나하나의 배치, 색감의 조화, 그리고 이 눈. 영혼이 있어요. 강 교수는 한참을 작품들을 본다. 사진도 찍는다. 김순자 씨, 이 작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요? 어떻게요? 전시회요. 제가 아는 갤러리가 있어요.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다. 전시회. 아들이 말했던 그것. 하지만 진짜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청소부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술에는 학벌이 없어요. 김순자 씨의 작품은 그 자체로 완벽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작품을 좀 더 만드세요. 20점 정도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갤러리와 이야기해 볼게요. 그날 밤, 강 교수가 돌아간 후 순자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다. 믿기지 않는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다. 전시회를 하자고 했다. 정말 가능할까? 순자는 작품들을 본다. 자신이 만든 것들. 쓰레기에서 태어난 예술. 버려진 것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순자의 손이 떨린다. 두렵지만 설렌다. 기대되지만 불안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인다. 해봐. 한번 해봐. 김순자는 결심한다. 해보자. 전시회. 세상에 내 작품을 보여주자. 지난 10년 매일 밤 혼자서 만들어 온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됐다. 강 교수를 만난 후 김순자의 삶이 달라졌다. 아침 4시에 일어난다. 간단히 씻고 밥을 먹는다. 5시 버스를 타고 휴게소로 향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다.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닦고 바닥을 닦는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있다.
이제 순자의 눈은 더욱 예리해졌다. 작품에 쓸 재료를 찾는 눈, 색깔, 질감, 형태, 모든 것이 재료로 보인다. 오후 3시, 퇴근,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는다. 그리고 창고로 향한다.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작업한다. 7시간. 매일.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인다. 글루건에 대인 자국도 늘어난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뻐근하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는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작품이 하나씩 늘어난다. 물고기 떼. 투명한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물고기 20마리. 크기가 모두 다르다. 철사로 매달면 마치 헤엄치는 것 같다. 나무. 높이 2미터. 갈색 종이로 만든 줄기. 초록색 플라스틱으로 만든 잎. 뿌리 부분은 철사로 얽혀 있다. 진짜 나무처럼 생겼다. 도시 풍경. 빌딩들이 즐비하다. 재료는 음료수 캔. 크고 작은 빌딩들. 창문은 은박지로 만들었다. 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한 달에 3개씩. 순자는 빠르게 작품을 만들어낸다. 강 교수가 말했다. 20점. 그럼 20점을 만들 것이다. 어느 날 정숙이 물었다. 순자 씨,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바쁘게 지내고 있어. 순자는 말하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전시회가 확정되면 그때 말할 것이다. 강 교수와는 한 달에 한 번 만난다. 휴게소에서 그는 순자의 작품, 사진을 보고 조언을 해준다. 이 물고기 떼 정말 좋아요. 움직임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이번엔 사람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전신상 같은 거. 사람이요? 네. 김순자 씨는 디테일 표현이 뛰어나니까 사람 형태를 만들면 더 인상적일 것 같아요. 순자는 고민한다. 사람. 어렵다. 하지만 도전해볼 만하다. 그날부터 순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여자의 전신상. 크기는 실제 사람만 하게. 1m 60. 재료는 철사와 알루미늄 캔이다. 철사로 골격을 만든다. 그리고 캔을 잘라 살을 붙인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한 달이 걸렸다. 매일 밤 5시간씩 작업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됐어. 드디어. 완성된 작품을 보고 순자는 숨을 죽인다. 여자가 서 있다. 치마를 입고 팔을 벌리고 웃고 있다. 은빛 몸. 빛을 받으면 온몸이 반짝인다. 살아있는 것 같아. 순자는 작품을 돌며 본다. 모든 각도에서 완벽하다. 얼굴의 표정, 몸의 곡선, 손가락의 디테일, 모든 것이 조화롭다. 강 교수에게 사진을 보냈다. 답이 즉시 왔다. 놀랍습니다. 이 작품은 꼭 전시해야 해요. 순자의 가슴이 뛴다. 인정받는 기쁨. 누군가 자신의 작품을 알아봐 주는 감동. 아들 민준에게도 사진을 보냈다. 한참 후에 답이 왔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순자는 울컥한다. 자랑스럽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다. 계절이 바뀌었다. 순자가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지 3년이 흘렀다. 창고에는 이제 작품이 25개가 있다. 목표를 넘어섰다. 강 교수가 찾아왔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김순자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하기로 했어요. 다음 달 초에.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선다. 귀를 의심한다. 정말요? 네. 서울 삼청동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모임이라는 곳인데요.
현대미술 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요? 김순자 씨, 이제 그만 자신을 낮추세요. 당신은 훌륭한 예술가예요. 예술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힌다. 김순자가 예술가? 전시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품 운송, 설치, 홍보, 모든 걸 갤러리에서 지원해줘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걱정 마세요. 전시 비용은 갤러리에서 부담해요. 그리고 작품이 팔리면 50대 50으로 나눠요. 팔려요? 제 작품이? 당연하죠. 좋은 작품은 팔립니다. 순자는 꿈을 꾸는 것 같다. 전시회, 서울, 갤러리. 모두 자신과는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된다. 김순자 씨, 전시회 제목을 정해야 해요.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다. 제목, 무슨 제목이 좋을까? 버려진 것들의 부활, 어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정확히 작품의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흥분과 떨림, 기대와 불안, 모든 감정이 뒤섞인다. 내가 정말 전시회를 하게 되다니. 창고에 앉아 작품들을 본다. 10년 동안 모은 것들로 만든 작품들, 쓰레기였던 것들, 이제 예술이 될 것이다. 김순자는 작품 하나하나를 쓰다듬는다. 은빛새, 모자이크 얼굴, 무지개 나비, 물고기 떼, 은빛 여인, 모두가 순자의 자식들이다. 곧 세상에 나간다. 사람들이 너희를 볼 거야. 순자는 작품들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 기쁨의 눈물이다. 전시회까지 한 달. 김순자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다. 휴게소 일은 계속해야 한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집에 오면 전시 준비로 분주하다. 강 교수가 직접 찾아와 도와준다. 작품마다 제목을 정하고 설명을 쓰고 사진을 찍는다. 이제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유의 날갯짓. 어때요? 좋아요. 의미가 명확해요. 하나하나 제목을 붙인다. 버려진 것들의 초상, 도시의 꿈, 무지개의 나비의 춤, 물속의 하모니, 은빛 여인. 작품 설명도 써야 한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무슨 의미인지. 순자는 글쓰기가 서툴다. 강 교수가 도와준다. 김순자 씨, 이 작품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냥 버려진 것들이 불쌍해서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게 안타까웠어요. 그럼 그렇게 쓰면 돼요. 버려진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작품의 시작이었다고요. 조금씩 설명이 완성되어 간다. 순자의 솔직한 마음이 담긴 글들. 어느 날 갤러리 관장이 직접 찾아왔다. 30대 후반의 여자. 이름은 박선영이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단발머리. 김순자 작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작가님. 순자는 그 호칭이 낯설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네, 안녕하세요. 작품을 직접 보고 싶어서 왔어요. 창고로 안내한다. 박 관장은 한참을 말없이 작품들을 본다. 진지한 표정이다. 대단해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 은빛 여인. 디테일이 놀라워요.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살아있어요. 박 관장은 작품마다 꼼꼼히 살핀다. 사진도 찍고, 치수도 재고, 메모도 한다. 전시는 이렇게 구성하면 어떨까요? 입구에 은빛새를 배치하고, 중앙에 은빛 여인을 세우고, 벽면에 나머지 작품들을. 박 관장은 전시 구성을 설명한다. 순자는 알아듣기 어렵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인다. 전문가를 믿는다. 작가님, 전시회 날 오프닝 행사가 있어요.
기자들도 오고 미술계 인사들도 와요. 인터뷰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요? 순자는 긴장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상상만 해도 떨린다. 걱정 마세요. 어려운 질문 안 해요. 그냥 작품을 왜 만들게 됐는지, 어떤 의미인지 정도만 물어봐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작가님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일주일 후 작품 운송이 시작되었다. 전문 운송 업체가 왔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포장한다. 에어캡으로 꼼꼼히 싼다. 순자는 불안하다. 작품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우리 전문가예요. 운송 직원이 웃으며 말한다. 순자는 그저 지켜볼 뿐이다. 트럭에 작품들이 실린다. 3년간의 노력, 10년간의 수집, 모든 게 트럭에 실린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하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강 교수가 말한다. 그는 먼저 서울로 올라간다. 갤러리에서 작품 설치를 감독할 것이다. 사흘 후, 강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순자 작가님, 설치 끝났어요. 정말 멋져요. 한번 보러 오세요. 네, 갈게요. 그 주말, 순자는 처음으로 갤러리를 방문한다. 서울 삼청동, 경복궁 근처의 조용한 동네, 작은 갤러리가 보인다. 아트 스페이스 모임이라는 간판, 문을 연다. 하얀 벽, 높은 천장, 나무 바닥, 그리고 작품들. 순자는 숨을 멈춘다. 입구에 은빛 새가 날개를 펼치고 있다. 천장의 조명을 받아 온몸이 반짝인다. 정말 날아오를 것 같다. 중앙 홀에는 은빛 여인이 서 있다. 팔을 벌리고 웃고 있다. 조명이 비추면서 그림자가 벽에 투영된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벽면에는 다른 작품들. 무지개 나비, 물고기 떼, 도시 풍경, 모자이크 얼굴.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강 교수가 다가온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한다. 눈물이 난다. 정말, 정말 예뻐요. 작가님의 작품이니까요. 순자는 갤러리를 천천히 걷는다. 작품 하나하나를 본다. 자신이 만든 것들. 창고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여기서는 진짜 예술 작품이다. 벽에는 작품 설명이 붙어 있다. 순자가 쓴 글들. 그리고 작가 소개. 김순자 작가는 1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해왔다. 그녀의 작품은 쓰레기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업사이클링 아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작가, 김순자 작가. 순자는 그 글을 읽고 또 읽는다. 믿기지 않는다. 자신이 작가라니. 다음 주 토요일이 오프닝이에요. 오후 4시. 많은 사람이 올 거예요. 박 관장이 말한다. 순자는 긴장된다. 사람들이 온다. 자신의 작품을 본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작가님, 복장은 편한 걸로 입으세요.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휴게소들, 지난 10년간 순자가 지나온 길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순자의 가슴이 뛴다. 두렵지만 설렌다. 불안하지만 기대된다. 인생의 전환점. 순자는 그것을 느낀다. 김순자, 59살. 휴게소 청소부에서 예술가로. 그녀의 변신이 시작된다. 토요일 아침, 김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뜬다. 오늘이 그날이다. 전시회 오프닝.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을 연다. 어제 새로 산 옷이 걸려 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 생전 처음 입어보는 스타일이다. 옷을 입고 거울을 본다.
낯설다. 평소의 순자가 아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오늘은 작가 김순자야. 스스로에게 말한다. 용기를 북돋운다. 오전 9시 버스로 서울을 향한다. 2시간 반이 걸린다. 창밖 풍경을 보며 순자는 생각한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올까? 작품을 좋아해 줄까? 아니면 실망할까? 정오에 서울 도착. 점심을 간단히 먹고 갤러리로 향한다. 오후 4시 행사지만 미리 가보고 싶다. 갤러리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준비가 한창이다. 직원들이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순자 작가 개인전 버려진 것들의 부활. 순자는 그 글자를 본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다. 꿈만 같다. 작가님, 오셨어요? 박 관장이 반갑게 맞는다. 네, 일찍 왔어요. 좋아요.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오프닝 때 간단한 인사말을 하셔야 해요. 순자는 떨린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이다. 짧게 하면 돼요. 감사 인사하고, 작품 의미 간단히 설명하고, 그게 전부예요. 박 관장이 원고를 건넨다. 순자가 쓴 글을 정리한 것이다. 이대로 읽으시면 돼요. 순자는 원고를 본다. 손이 떨려서 글자가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저는 1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버려진 것들을 모았습니다. 연습을 몇 번 한다.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점점 나아진다. 오후 3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자들이다. 카메라를 들고 작품을 찍는다. 순자에게도 사진을 찍자고 한다. 작가님, 작품 앞에서 포즈 취해주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은빛 여인 옆에 선다. 플래시가 터진다. 눈이 부시다. 오후 4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 미술 관계자, 컬렉터, 일반 관람객, 갤러리가 사람들로 가득 찬다. 순자는 한쪽 구석에 서서 본다.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있다. 어떤 사람은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어떤 사람은 진지하게 관찰한다. 이거 정말 쓰레기로 만들었대요. 대단하네요. 디테일이 놀라워요. 저 새 좀 봐요. 진짜 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대화가 들린다. 순자의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정받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좋아한다. 오후 4시 30분. 박 관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김순자 작가의 개인전 오프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작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자는 앞으로 나간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집중된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마이크를 잡는다. 손이 떨린다. 원고를 본다. 글자가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린다. 순자는 심호흡을 한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린다. 순자는 원고를 내려놓는다. 그냥 마음대로 말하기로 한다. 저는 10년 동안 휴게소에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치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쓰레기가 안타까웠어요. 멀쩡한 것들이 너무 쉽게 버려지더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된다. 그래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쁜 것들, 반짝이는 것들. 집에 가져가서 보관했죠. 그러다가 뭔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쌓아두기엔 아까웠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어요. 밤에 혼자 만들면서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시회를 하게 됐네요. 꿈만 같아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제 작품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려진 것들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큰 박수.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눈물이 흐른다. 인사말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가온다. 악수를 청하고 칭찬을 하고 질문을 한다. 작품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달에서 2달 정도요. 디테일을 살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재료는 다 휴게소에서 구하세요? 네, 10년 동안 모았어요. 한 중년 남자가 다가온다.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다. 작가님, 이 은빛 여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순자는 당황한다. 가격, 생각해 본 적 없다. 박 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박 관장이 다가온다. 은빛 여인은 800만 원입니다. 구매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한다. 800만 원. 자신의 작품이?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박 관장이 남자를 안내한다. 순자는 멍하니 서 있다. 800만 원. 자신의 한 달 월급의 4배가 넘는다. 그날 저녁까지 5작품이 팔렸다. 총 3천만 원. 순자의 몫은 1,500만 원. 믿을 수 없는 금액이다. 오후 8시.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갤러리는 조용해진다. 순자는 혼자 갤러리에 남는다. 작품들을 본다. 자신이 만든 것들. 이제 몇 개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 수고하셨어요. 강 교수가 다가온다. 교수님. 제가 정말.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한다. 눈물이 쏟아진다. 울지 마세요. 기쁜 날이잖아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강 교수는 순자의 어깨를 토닥인다. 김순자 작가님은 이제 진짜 작가예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갤러리 근처 작은 숙소에서 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오늘 일이 꿈만 같다. 휴대전화를 본다. 아들 민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다. 엄마, 기사 봤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순자는 전화기를 꼭 안는다. 그리고 운다.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 김순자, 59살. 오늘 그녀는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다. 전시회 이틀 후, 월요일 아침. 김순자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난다. 휴게소로 출근해야 한다. 청소일은 계속해야 한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순자는 핸드폰으로 기사를 본다. 자신에 대한 기사다. 여러 언론사에서 다뤘다. 휴게소 청소부에서 예술가로. 김순자 작가의 감동 스토리. 쓰레기가 예술이 되기까지. 10년의 열정. 버려진 것들의 부활. 김순자 작가 개인전 화제. 사진도 실려 있다. 순자가 작품 앞에 서 있는 모습. 낯설지만 뿌듯하다. 휴게소에 도착한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걸레와 청소 도구를 챙긴다. 순자 씨. 정숙이 달려온다. 핸드폰을 들고 있다. 이거 봤어요? 순자 씨 나왔어요. 응. 봤어. 대박이에요. 순자 씨가 작가였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냥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곧 다른 직원들도 모여든다. 모두 기사를 봤다. 순자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다. 사인 좀 해줘요. 나중에 작품 구경 가도 돼요? 사람들이 몰려든다. 순자는 당황스럽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 휴게소 소장이 순자를 부른다. 김순자 씨, 잠깐 사무실로 와요. 무슨 일일까? 순자는 긴장하며 사무실로 간다. 앉아요. 소장이 의자를 권한다. 50대 중반 남자. 김철수 소장이다. 김순자 씨, 기사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자 씨를 홍보대사로 쓰고 싶대요. 홍보대사요? 네. 고속도로 휴게소 환경 캠페인 같은 거요. 순자 씨 이야기가 딱이래요. 물론 추가 수당도 나와요. 순자는 놀란다. 홍보대사. 자신이?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해낸 거니까. 순자는 고민한다. 하지만 나쁠 건 없다.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사진 촬영을 한다. 휴게소를 배경으로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웃으며 좋아요. 자연스러워요. 사진작가가 셔터를 누른다. 순자는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한다. 촬영이 끝나고 인터뷰를 한다. 방송국 리포터가 온다. 김순자 작가님, 휴게소 청소부에서 예술가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한다. 10년간의 수집, 3년간의 창작, 그리고 전시회까지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밤마다 작업하느라 잠도 못 잤어요. 손도 많이 다쳤고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왜 행복하셨어요? 만드는 게 좋았어요. 버려진 것들이 아름다워지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리포터는 감동한 표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저도 했어요.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간다.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자신을 본다. 신기하다. 저 사람이 정말 나인가. 전시회는 한 달간 계속된다. 주말마다 관람객이 몰린다. 순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갤러리에 간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 토요일, 한 여고생이 다가온다. 작가님, 저도 미술하고 싶은데요.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래요. 순자는 여학생을 본다. 16살쯤 됐을까. 눈빛이 반짝인다. 하고 싶으면 해야죠. 누가 뭐래도. 하지만 저희 집은 가난해요. 미대 가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나도 가난했어요.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작가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도 어리고 배울 시간도 많잖아요. 나는 50 넘어서 시작했어요. 여학생은 순자를 꼭 안는다. 순자는 당황하지만 그녀를 토닥인다. 힘내요. 꿈을 포기하지 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생각한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한 달 후, 전시회가 끝났다. 총 15작품이 팔렸다. 순자의 몫은 6천만 원. 상상도 못한 금액이다. 박 관장이 말한다. 작가님, 다음 전시는 언제 할까요? 다음이요? 네. 이번 전시가 성공적이었으니까 다음 기회도 있을 거예요. 순자는 기쁘다. 하지만 고민도 된다. 작품을 또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하다. 1년 후쯤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1년간 새 작품을 준비하세요. 순자는 다짐한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겠다. 그날 밤, 순자는 창고에 앉아 생각한다. 다음 작품은 뭘 만들까? 더 큰 걸 만들고 싶다. 더 의미 있는 걸. 사람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볼까? 순자는 스케치를 시작한다. 종이에 연필로 그린다. 5명의 사람.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고 있다. 협동, 연대, 공동체. 이거다. 순자는 확신한다. 이게 다음 작품의 주제다. 김순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가을이 왔다. 김순자의 첫 전시회가 끝난 지 석 달이 흘렀다. 순자는 여전히 휴게소에서 일한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다. 이제 사람들이 순자를 안다. 작가 김순자로. 순자 씨, 다음 작품은 뭐 만들어요? 정숙이 물어본다. 이제는 순자의 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사람들이요. 손 맞잡고 있는. 어머, 기대되네요. 순자는 웃는다.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새 작품을 위한 재료 수집. 하지만 이번엔 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 사람 형태를 5개나 만들어야 하니까. 철사가 많이 필요해. 순자는 철사를 모으기 시작한다. 전선 피복을 벗긴 구리선, 옷걸이 철사, 포장용 철사, 두께와 재질이 다양하다. 어느 날, 강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작가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년 기획전에 작가님을 초대하고 싶대요. 순자는 숨이 멎는다.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최고의 미술관이다. 정말요? 네, 업사이클링 아트 특별전인데 작가님이 꼭 필요하대요. 제가 그런 곳에 당연하죠. 작가님은 이제 한국 업사이클링 아트의 대표 작가예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 1년 전만 해도 휴게소 청소부였다. 그런데 이제 국립미술관에 초대받다니. 전시는 내년 5월이에요. 작품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고로 향한다. 새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국립미술관에 걸릴 작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날부터 순자의 일상은 더욱 바빠진다. 낮에는 휴게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창고에서 작업한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잔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다. 아니, 피곤한 줄 모른다. 석 달이 지났다. 첫 번째 사람이 완성됐다. 높이 1m 70. 남자다. 팔을 옆으로 뻗고 있다. 다음 사람과 손을 맞잡을 자세다. 하나 끝. 순자는 작품을 보며 만족한다. 하지만 아직 4명이 더 남았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린다. 휴게소는 더 바빠진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이 늘어난다. 순자도 더 바빠진다. 하지만 밤이 되면 창고로 향한다. 장갑을 끼고 작업한다. 창고는 춥다. 난로를 켜도 손이 시리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람, 여자다. 치마를 입고 있다. 왼손은 첫 번째 남자와 맞잡고 오른손은 다음 사람을 기다린다. 세 번째 사람, 아이다. 작다. 1m 30. 양손을 높이 들고 있다. 어른들 손을 잡으려고. 네 번째 사람, 노인이다. 등이 약간 굽었다. 하지만 손은 힘차게 뻗어 있다. 다섯 번째 사람, 젊은 여자다. 머리가 길다. 한 손은 노인과 다른 손은 첫 번째 남자와 맞잡는다. 원이 완성된다. 봄이 왔다. 1년이 걸렸다. 5명의 사람이 완성됐다. 순자는 작품들을 배치한다. 원형으로 손을 맞잡고 됐어. 드디어. 순자는 뒤로 물러나 본다. 5명이 원을 그리고 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젊은이. 세대를 초월한 연대. 함께하는 힘. 이름은 우리로 하자. 작품명이 정해졌다. 우리. 함께 있다는 의미. 공동체라는 의미. 강 교수를 불렀다. 그는 작품을 보고 숨을 죽인다.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이건 걸작이에요. 강 교수는 작품 주위를 돈다. 모든 각도에서 본다. 이 작품은 단순히 형태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해야 한다는.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국립미술관이 놀랄 거예요. 한 달 후,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운송됐다. 서울 과천, 거대한 미술관 건물. 순자는 처음으로 국립미술관을 방문한다. 규모에 압도당한다. 이렇게 큰 곳에 자신의 작품이 걸린다니. 전시실로 안내받는다. 넓은 공간, 하얀 벽, 높은 천장, 중앙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다. 순자는 숨을 멈춘다. 작품이 살아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인다. 5명이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 것 같다. 작가님, 완벽해요. 미술관 큐레이터가 말한다. 젊은 여자, 30대 초반이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은 전시의 메인이 될 거예요. 포스터에도 쓸 거고요. 순자는 기쁘다. 자신의 작품이 포스터에, 국립미술관 전시 포스터에. 2주일 후, 전시 오프닝이 열렸다. 수백 명이 모였다. 미술계 인사, 언론, 일반인. 순자는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선다. 이번에는 덜 떨린다. 경험이 쌓였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다. 이번 작품은 우리입니다. 5명이 손을 맞잡고 있어요.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젊은이. 모두 다르지만 함께 있어요. 사람들이 귀 기울인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함께 살아야 해요.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고. 그게 제가 이 작품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박수가 터진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그날 저녁, 아들 민준이 찾아왔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왔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고마워. 와줘서. 모자는 작품 앞에 선다. 5명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엄마, 저도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저 원 안에. 그래, 우리 모두 포함돼 있어. 함께 사니까. 민주는 엄마를 꼭 안는다. 순자는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 수많은 불빛,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야. 모두 함께 살고 있어. 순자는 미소 짓는다. 자신의 작품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고 있다. 김순자, 60살. 그녀의 예술은 계속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는 대성공이었다. 3개월간 10만 명이 관람했다. 우리는 전시의 상징이 됐다. 순자에게 제안이 쏟아진다. 다른 갤러리에서, 다른 미술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작가님,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초대장이 왔어요. 강 교수가 전화로 말한다. 일본이요? 네. 내년 봄에 아시아 현대미술전을 하는데 한국 대표로 작가님을 초청했어요. 순자는 놀란다. 해외,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같이 갈게요. 순자는 망설인다. 휴게소 일을 쉬어야 한다. 그동안 돈을 벌 수 없다. 하지만 강 교수가 말한다. 작가님, 이제는 작가 활동에 집중하셔야 해요. 청소 일은 그만두세요. 하지만 작품 판매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몸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순자는 고민한다. 10년을 일한 휴게소, 익숙한 일상. 그만둔다는 게 두렵다. 하지만 결국 결심한다. 알겠어요. 그만두겠어요. 사표를 낸다. 김철수 소장은 아쉬워한다. 순자 씨, 우리 회사에 큰 힘이 됐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작가 활동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해해요. 앞으로도 잘 되길 바래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준다. 정숙이 꽃다발을 준다. 순자씨, 우리 잊지 마요. 어떻게 잊어. 10년을 같이 일했는데 가끔 놀러 와요. 그리고 전시회하면 꼭 알려줘요. 그럴게. 순자는 휴게소를 나선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본다. 10년의 추억이 있는 곳. 쓰레기 더미에서 보물을 찾던 곳.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그리고 버스에 오른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제 순자는 전업 작가다.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신다. 신문을 읽는다. 그리고 창고로 향한다. 작업 시간이 늘어났다. 하루 10시간씩 작업할 수 있다.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새 작품을 시작한다. 이번에는 동물들이다. 멸종 위기 동물들. 판다, 북극곰, 고릴라, 코뿔소. 환경 문제를 다뤄보고 싶어. 순자는 강 교수에게 말한다. 좋은 주제예요. 요즘 전 세계적인 관심사죠. 재료도 특별하게 선정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에서 건진 것들, 환경단체에서 제공받는다. 석 달 후, 첫 동물이 완성된다. 북극곰, 높이 1미터, 온몸이 하얀 플라스틱 병으로 덮여 있다. 슬픈 표정이다. 왜 슬퍼 보이지? 강 교수가 묻는다. 플라스틱 때문에 북극곰이 죽어가잖아요. 그 슬픔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메시지가 명확해요. 1년 후, 5동물이 완성됐다. 북극곰, 판다, 고릴라, 코뿔소, 바다거북,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전시 제목은 마지막 친구들로 정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친구들. 도쿄 전시가 열렸다. 순자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탄다. 2시간 반 비행.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은 고층 빌딩 안에 있다. 53층. 창문으로 도쿄 전경이 보인다. 와, 순자는 감탄한다. 이런 곳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다니. 전시 오프닝.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왔다. 통역사가 순자를 도와준다. 작가님의 작품은 환경 메시지가 강하네요. 한 일본 평론가가 말한다. 네,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동물들이 죽어가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감동적입니다. 작품과 메시지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전시는 성공적이었다. 일본 언론에서 크게 보도했다. 순자는 일본에서도 유명해졌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순자는 또 다른 제안을 받는다. TED 강연. TED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강연이에요. 작가님의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해요. 순자는 두렵다. 영어로 해야 하나? 아니, 한국어로 하고 자막이 들어간다고 한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작가님은 이미 수십 번 강연하셨잖아요. 준비에 한 달이 걸렸다. 원고를 쓰고, 연습하고, 수정하고, 드디어 강연 날. 서울 강남의 큰 강당.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곳. 순자는 무대에 선다. 조명이 밝다. 사람들이 가득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한다. 10년 전,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매일 쓰레기를 치웠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쓰레기들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집중한다. 저는 쓰레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쓰레기로 무슨 예술이냐고.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버려진 것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순자는 자신의 작품 사진을 보여준다. 은빛의 모자이크 얼굴. 우리 북극곰.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버려진 것은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박수가 터진다. 저는 50 넘어서 시작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도, 학벌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들이 일어선다. 스탠딩 오베이션. 순자는 눈물을 흘린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전해진다. 수백만 명이 볼 것이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온다. 악수를 청하고 포옹하고 사진을 찍는다. 저도 용기가 났어요. 시작해 볼게요. 감동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는 모두에게 미소를 짓는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순자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인다. 이제 나는 정말 작가야. 김순자 61세. 그녀의 여정은 계속된다. 2년이 더 흘렀다. 김순자는 이제 63세가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다. 새 작업실을 얻었다. 작은 창고가 아니라 제대로 된 스튜디오. 천안 시내의 2층 건물. 넓이 100평. 천장이 높고 채광이 좋다. 조수도 2명 있다. 20대 젊은이들. 미대를 나왔지만 취업이 안 돼서 고민하던 친구들. 순자가 받아들였다.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망쳐. 순자는 이제 선생님이다. 젊은 작가들을 가르친다. 전시는 계속된다. 1년에 2~3번.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시아 전역에서 전시 요청이 온다. 작품 가격도 올랐다. 대형 작품은 3천만 원, 중형은 1,000만 원, 소형은 500만 원. 모두 잘 팔린다. 순자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 아들 민준에게 집도 사줬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민준은 결혼도 했다. 며느리도 순자를 좋아한다. 어머님 존경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손주도 생겼다. 3살 된 손녀. 이름은 김서연이다. 순자는 손녀를 보면 웃음이 난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가 만든 거야. 예쁘지? 네, 반짝반짝해요. 순자는 손녀에게도 작품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 간단한 것부터 종이 접기, 촬영 도우리. 서연아, 버려진 거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다시 쓸 수 있어. 네, 할머니. 어느 날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서울예술대학교 강 교수가 있는 곳. 김순자 작가님, 저희 대학에서 특강을 해주실 수 있나요? 특강이요? 네. 학생들에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순자는 흔쾌히 승낙한다. 일주일 후 대학 강당. 2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다. 모두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순자는 무대에 선다. 이제는 익숙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미술은 꿈도 못 꿨죠. 학생들이 집중한다. 하지만 50 넘어서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강의한다. 자신의 여정, 작품 제작 과정, 실패와 성공,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 시간. 작가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한 여학생이 묻는다. 처음 작품을 만들 때요.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어요. 혼자서 고민했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계속했어요. 그냥 계속 만들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작가님,
후배 작가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자기 목소리를 찾으세요. 남의 것을 흉내 내지 말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진짜 예술이에요. 우레와 같은 박수. 특강 후 많은 학생이 다가온다. 저도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됐어요. 순자는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눈다. 며칠 후 순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책 쓰기.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찾아왔다.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1년이 걸렸다. 매주 몇 시간씩 인터뷰하고 원고를 쓰고 수정하고 책 제목은 버려진 것들의 작가로 정했다. 순자의 인생 이야기. 휴게소 청소부에서 예술가까지. 출간 날 서점에 책이 깔렸다. 순자는 큰 서점에 간다. 자신의 책이 진열되어 있다. 어머, 순자는 책을 집어든다. 표지에 자신의 사진이 있다. 은빛의 앞에 서 있는 모습. 저자 사인회 하시는 거예요? 서점 직원이 묻는다. 네, 하고 싶어요. 사인회 날 100명이 넘는 사람이 줄을 선다. 책을 사들고 사인을 받으려고. 작가님, 책 읽고 울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사인한다. 격려의 말도 적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이루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10만 부가 팔렸다. 순자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진다. 어느 가을날, 순자는 천안휴게소를 다시 찾는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휴게소는 예전과 똑같다.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이 분주하다. 정숙이 일하고 있다. 순자를 보고 반긴다. 어머, 순자씨, 얼마만이에요? 응, 오랜만이야.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요. 대단해졌어요.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어.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옛날 이야기. 함께 일하던 시절. 그때 순자 씨가 쓰레기 주우는 거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예술이 됐네요. 나도 몰랐어. 그때는. 후회 안 해요? 힘들게 일한 거? 아니,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지. 순자는 쓰레기통을 본다. 예전처럼 뭔가 주우고 싶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쓰레기를 보면 아름다움을 찾아. 석양이 진다. 순자는 휴게소를 나선다. 돌아보며 마지막 인사를 한다. 고마워. 내 인생을 바꿔준 곳. 그날 밤, 작업실에서 순자는 새 작품을 구상한다. 큰 작품. 높이 3미터. 생명의 나무. 이게 내 마지막 큰 작품이 될 거야. 순자는 스케치를 시작한다. 나무의 뿌리, 줄기, 가지잎, 모든 것을 쓰레기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살아있는 나무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 버려진 것에서 새 생명이. 그게 내 메시지야. 김순자 63세. 그녀의 예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순자의 새로운 목표다. 작업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온다. 순자는 스케치북을 펼치고 연필을 잡는다. 생명의 나무를 그리기 시작한다. 밤은 깊어가지만 순자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버려진 것들의 작가.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